백 기자. 네. 저는 진짜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진짜 밥을 못 먹었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던 할머니라고 하는데요. 한 3년 전부터 이 요양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몸무게가 40kg밖에 안 되고 굉장히 체구도 말랐고 화장실 가는 것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예 누워 계시는 일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달 초에 가족들이 찾아갔는데 이제 손과 어깨, 얼굴 아까 보셨죠? 입부분에도 보랏빛 멍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양팔을 들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숨도 잘 못 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로 전날에 한 50대 여자 요양사가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자막으로도 나갔지만 86 어르신 그리고 체중이 40kg입니다, 이게. 박 변호사님. 네. 그 40kg 나가는 어르신한테 손찌검을 한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일단 왜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일단은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3월 5일 날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요양보호사가 좀 욕설도 좀 했다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3월 5일 날 그날도 할머니한테 음료수를 이제 갖다 주는 과정에서 이온 음료인데요. 설사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이온 음료를 먹으라고 했고 할머니 입장에서는 설사 지금 없다, 안 먹겠다라고 하면서 이 거절하는 과정에서 효자손을 휘둘렀다 합니다. 뭐 효자손 아프진 않겠죠. 휘두르는데 그 과정에서 그 효자손을 뺐었고 뺐으면서 어깨를 누르고 찍으면서 이런 골절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 경위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그 음료를 갖고서 그 할머니가 있는 방으로 가는 장면이었고 지금 나오는 장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달이 벌어지고 나서 할머니는 자기 가족들한테 전화로 자신의 이 폭행 당함을 알렸는데요. 그 통화 내용 잠깐 듣고 가시죠. 아이고 나 죽었다. 아이고 너무나 죽겠다.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프다네. 저 팀장이 나 두드려 패서 난다. 아이고 누가? 팀장. 팀장이 팼다고? 아이고 나 죽겠다. 어서 어디를 때렸어요? 옆구리 파스가 붙여라.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나 죽겠다. 자, 양 변호사님 들으셨다시피 이게 진짜 정신도 멀쩡하세요. 네. 단지 거동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저 시설에 가입 계시는 건데 세상에 저런 분을 갖다가 효자손으로 저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으니 효자손으로는 그 요양보호사가 폭행했다는 거 아니고 저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까 이제 저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설사 기운이 있어서 탈수 현상이 오면 안 되니까 이온 음료를 드시라고 했는데 왜 내가 설사도 하지 않는다 이런 걸 먹이냐고 하면서 할머니가 효자손을 휘둘렀다라는 거예요. 그 요양보호사 측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할머니가 흥분을 하시니까 혹시 다칠까봐 이불로 얼굴을 싸서 이 진정시켜 드린 것뿐이지 자신은 폭행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처음에 했다라고 합니다. 참 정말 너무 진짜 참담한데요.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얼굴을 쳤는데 쇄골이 부러졌다. 자, 해당 보호사는요, 그 얼굴을 쳤다고 했는데 할머님은 이 양측 쇄골, 갈비뼈 심지어 8개가 부러졌다는 지금 진단서까지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게 뭘까요 도대체? 글쎄요, 이제 일단 그 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이제 될 수 있으면 자신이 한 그 행위를 좀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본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 같은 경우는 뭐 저분이 뭐 물론 뭐 뼈도 약하고 하는 그런 것은 있겠지만 얼굴 한번 툭 쳤는데 뭐 쇄골 2개하고 갈비뼈가 8개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거나 이걸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은 또 다른 어떤 그 폭행이라든가 또는 뭐 폭행은 아니라 하더라도 80대 되는 그 여성의 위를 갖다가 이렇게 눌렀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어떤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저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신은 말짱하신 것 같은데 저렇게 그 어떤 옆에 직접적인 가족이 없는 노인이라고 해서 너무 함부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르신은 그나마 의사 표현이 가능하니까 가족들이 알게 된 거지. 만약에 그런 게 안 되는 분들이라면 지금처럼 이 코로나 시국에 가족들과 대면 접촉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시설에서 차단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죠. 특히 치매 걸린다거나 이런다면 정말 피해가 클 수도 있습니다. 저 가족들 인터뷰에 따르면 이제 추가 폭행은 더 없었는데 모욕적인 언사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할머님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거동을 거의 못하고 누워 계셔야 되고 이제 변 보는 것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보호사가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이제 뭐 변이 많이 묻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굉장히 싫게해서 모욕감을 많이 느꼈다고 일단 가족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뭐 확인은 안 된 겁니다만 뭔가 이 시설, 이런 요양시설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으신 분이 직접 댓글을 다신 것 같더라고요. 방금 저 어르신이 어떤 뭐 음료수를 딱 주려고 하니까 그걸 싫다고 하다가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댓글이 이런 겁니다. 할머니께 드시라고 강요했던 그 음료수 아마도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등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마시고 나면 몸이 노곤해지는 걸 수차례 어르신이 경험하셨기에 거부하셨던 것일 테고 말이죠. 어떻게 아냐고요?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라고 했더라고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저도 어떤 그 케이스를 봤냐 그러면 이 죽을 갖다가 그 해당되는 그 환자에게 먹이는데 강제로 해가지고 그냥 입에다 확 이렇게 쓸어 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담당을 해야 될 그 환자들이 뭐 몇 명이 되니까 이걸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인데 사실은 그 이 당하는 그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아까 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또는 뭐 기저귀를 채운다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그 존엄성 차원에서는 정말 그 해당 당사자는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뭐 폭행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저런 식으로 뭔가 약을 갖다가 타서 이렇게 먹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본능적으로 자신은 그걸 갖다가 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갖다 거부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뭐 팀장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적어도 저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저기서 요양원에서 그렇게 있는 분들을 갖다가 보살피는 거는 자기가 그냥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요. 어떤 직업으로 프로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저 정도면은 적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쪽 그 영역에서 그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항이 어떤 그 개인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것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요양원 측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양원 측 대처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도 신고하지 않고 끝까지 방치를 해둔 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왜 방치했느냐 하니까 토요일 날 일어났고 일요일 날 그때 출근했더니 그때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폭행 사고 전치 6주나 일어났습니다. 상해 사고라고 봐야 되겠죠. 이 피해자 가해자가 한 곳에 계속 있었고요. 옆에서 이걸 봤던 사람도 공포를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시키는 거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방치한 잘못도 지금 있어 보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 해당 보호사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지금 보고서는 해고가 됐다라고 하고요. 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노인학대죄 적용을 받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